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부득이 좀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1차 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합격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제 그 소개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로 좀 가름하도록 하고, 제가 1차, 2차 노동법을 다 담당하고 있고, 2차 그 노동법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합격생을 계속 배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가시면은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노동법으로서 충분히 잘 가르칠까 하는 의심이 드실 수 있지만은 제 수험서라든지 아니면 합격 수기 보시면은 충분히 잘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강의 바로 OT 강의를 해보면요. 설명을 해보면,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이 좋은 상태죠. 1차 합격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 힘들었던 1차가 끝났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이 넘치실 시기인데요. 근데 2차 공부를 막상 해보시면은 이제 충격을 좀 받게 되십니다. 왜? 2차 공부라고 하는 게 뭐 합격 수기 이런 것도 읽어보니까 뭐 2년, 3년 해서 붙기도 하고, 또는 뭐 4년, 5년에도 못 붙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공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9월 초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뭐 3달? 그 정도에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는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즉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들을 연습하는 게 어떨까? 뭐 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요. 자, 동차반을 제가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요 질문이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신 1차 시험은요, 그냥 좀 평가절하 해서 죄송한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진짜죠.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냥 응시자를 좀 가르는 그런 약간 걸러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 주어지는 기회는 2차 시험을 2번 응시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요번에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내년에 모든 걸 준비하겠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2번의 기회를 충분히 다 적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준비해서 합격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시험장의 분위기라든지 합격생의 준비물, 식사시간, 법전,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요거는 제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동차반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가 시험장에 1차 시험 저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동차반으로서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2차 시험장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점심시간 됐을 때요, 아무도 밖에 안 나가고 싸운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구나. 근데 사람들은 다들 도시락 싸가지고 밥을 간단히 먹고 또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한번 먹었어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남들은 이 에어컨 바람이 되게 세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세니까 아우터, 옷을 하나 더 꺼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반팔로 입고 와가지고 시험 치는 내내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에어컨 꺼달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덥다 그러니까 당연히 꺼주질 않겠죠. 거기서 또 제가 준비가 없다고 또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준비했던 펜들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을 쳤었는데요, 하루 만에 시험을 다 쳤어요. 펜을 저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한 4자루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험장 갔더니만 제 평소의 실력보다도 제가 더 주저리주저리 글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펜이 부족했어요. 여기서 또 제가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충분치 않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시험장 갔을 때 분위기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준비물, 이런 것들은 진짜 시험장 가봐야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법전, 이것도 여러분들 돈 주고 사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법전 갖고 온 거, 이것도 큰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길이 된다, 나름의 선물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즘에 시험은요, 문항별로 채점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노동법 해서 총 몇 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몇 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잘 감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이 문항별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잘 준비한 테마에 대해서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제대로 준비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 부분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의고사 때 연습했던 그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답안지가 실전에서 통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서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시면은 자, 2차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은 여러분의 선택지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4년, 5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체력 회복을 하자. 아니면 추억을 만들러 가자.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하면 좋죠. 두 번째 선택지는 내년 시험을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히 준비하겠다 해서 서점에 가셔가지고 노동법 책 보면은 한 2000페이지짜리 있어요. 그런 거 구입하시고, 행정법도 행정쟁송법 말고 행정법짜리 막 몇 천 몇 페이지짜리 있습니다.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한 페이지부터 정독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벼락치기. 이거를 노무사 수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학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교 시험인데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실 거냐는 거죠. 다음 주 시험이니까 여행 가자. 아니잖아요. 다음 주 시험이니까 첫 해 내년도 어차피 다시 들을 거니까 그때 공부 안 된다 하고 여러분들 차근히 공부하자.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벼락치기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라도 꼭 공부를 해서 어쨌든 학점을 받아보자. 이게 학생의 자세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험상의 자세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 이 말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차 시험을 한번 치러보신 분하고 2차 시험을 치러보지 않으신 분하고 수험을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GS 연기부터 동차로 준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2차 시험에 도대체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늘 이게 맞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하는 파인지 내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 동차반을 수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내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공부가 더 잘 되는지, 그리고 나는 글을 썼을 때 나는 완성형 문장을 쓰는 사람인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선택지 3가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요거밖에 없죠. 벼락치기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주관식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동차반 할 때마다 늘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책 분량이 객관식에 비해서 주관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문장 써야 되는데 굉장히 책이 두껍다. 그리고 암기할 양도 많은데 이걸 3개월 만에 어떻게 해냅니까?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남은 시간이다. 이거 제가 동차반 때, 동차 수험생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혼자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험 칠 때는요, 일정이 되게 좁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2차까지가 35일 남았었어요. 35일이니까 한 달 정도잖아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의 수험서를 사고 1페이지를 넘겼다가 이걸 언제 다 배우지 싶어가지고 한숨 쉬다가 다시 누워요. 누웠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을 안 칠 수 없잖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한 페이지 보다가 또 한숨 쉬다가 눕고, 이 생활을 35일 동안 반복했어요. 공부는 하지 않는데 너무 피로했어요. 이러다 말라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거라도 외우자. 혼자 공부할 때 괴로워하지 말고 이 동차 수험생한테 맞춤형으로 있는 강의로서 마지막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행정쟁송법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은요,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 GS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이 듣는 수험 강의죠. 자, GS 연기, GS 1기, GS 2기, 3기 이렇게 총 4개의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순환별로 각각의 목표가 달라요. GS 연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이해를 하자. 노동법의 용어를 제대로 알고 법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자. 이게 GS 연기입니다. GS 1기 때는 이제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해보자. 이게 1기예요. 그리고 2기, 3기는 이해하고 암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답안지를 써보자.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1년 내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걸 공부하려면 이제 올해 강의는 없잖아요. 내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께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동차반 동안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론 암기 이렇게 돼 있죠. 중요도 높은 주제를 선별해서 답안 내용을 선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통의 GS 강의는 노동법에서 빠져나간 내용 없이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근데 동차반은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이렇게도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동차반을 대상으로. 근데 다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수강생들도 나중에 되면 수강을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용을 중요한 거 위주로 좁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그 깊이는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량은 줄이되 분량은 줄이지만 답안지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에서는 내용은 줄이기 때문에 중요도 높은 주제만으로 그리고 답안 내용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해서 손으로 감각 익히기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해설지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 답안을 보고 그냥 읽고 난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어차피 난 못 쓰니까.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배우자마자 바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들을 동시에 시켜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끝내고 가겠다. 이게 제 강의의 목표로 지금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요. 주관식 시험 입문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하겠다라고 돼 있죠. 일단 강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1차를 붙긴 했지만은 일단 객관식 시험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 나오면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엔요. 답안지에 꼭 써야 할 내용만 정리한 자료라고 해서 가점을 노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점 노릴 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만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격 컷인 6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될 내용 위주로만 답안지 내용을 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퀴즈 학습 리뷰를 통해서 곧바로 정리하겠다라고 했죠. 이해도 테스트하는 것을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안 작성 연습인데 요거는 진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겁니다. 사령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익히는 공부까지를 끝내는 게 강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강의 스케줄이 나와 있죠. 강의를 제가 오후 저녁으로 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노동법 양이 많다 보니까 2배수로 강의를 해야 그나마 다른 과목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양을 줄여서 하겠다 했죠. 그래서 강의를 오후 시간 내내 강의를 진행해서 강의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동안은 답안지 쓰는 것들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중에 퀴즈 문제 풀이 학습 리뷰 이거는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해 테스트. 그리고 끝나자마자 리뷰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9시 40분, 7시 40분이네요. 7시 40분부터는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다. 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집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사례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서 이 문장을 꼭 써야 된다. 썼느냐? 이거 판례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실수했느냐?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다 끝내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되게 힘들겠죠? 근데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험장 가봤자 아무것도 못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노무사 2차 시험이란 뭐냐 했을 때요. 노무사 2차 시험은 1차와 다르게 이제부터 진정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지칠 수 있다. 하지만 합격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합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합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행했을 때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력과 결과 최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시간이 큰 의미가 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지고 얻을 것이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